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거를 국민의힘이 소송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화가 나는 지점이 이런 지점들이잖아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MBC만 보도하고 끝나는 상황. 근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아파서 수술 받은 것 때문에 병가를 자기 개인 휴가를 써가면서 3일 연장한 이 부분 갖고 계속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국민의 짐은 스트레이트 기자들을 고소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들은 물론 요즘에 뭐 기자협회가 관련해가지고 뭐 성명 하나 내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더 큽니까? 진짜 푸른나무님 지적이 너무 정확한 게 정말로 정말로 스트레이트에서 사실은 그 2014년도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어떻든 간에 그 법률 재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들을 팩트를 기준으로 방송을 했는데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다는 건데 사실 소송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뭐 피해를 받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 이런 시국에 이런 그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똑같이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그 언론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 그냥 단신 처리 정도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게 정말 이 어떤 나라인지 참 지금 와서도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짐당은 어떻게 보면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좀 바보 같은. 왜냐면 빨리 이걸 묻어야 될 텐데 이걸 소송을 걸므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는 바보 같은 짓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방송기자협회라든지 뭐 방송기자연합회가 그 소송 취소하라라는 공동 성명도 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이번 이 스트레이트 보도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MBC에서만 보도하고 그냥 유야무야 다른 기자들을 언론사들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간 부분들이 진짜 요즘에 뉴스를 보면 진짜 막 오라통이 터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니 편 내 편 뭐 극단적으로 나눈다는 것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화가 많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자들에게 좀 자기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의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트레이트를 위한 변명을 좀 하면은 지난번에 그 주진우를 하차시켰을 때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들도 그런 태도를 좀 버리자. 왜냐면은 특정 인물에게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송국이 스트레이트 같은 방송을 유지하고 편성하고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짐이 여기에 소송을 걸 정도면 스트레이트가 그만큼 그들의 아픈 곳을 잘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응원해서 여기에 지금 관련된 기자들이나 뭐 프로듀서 등을 응원하는 게 필요하고 MBC가 유사한 이런 위기를 한번 겪었던 전 대표적인 사건이 옛날 PD 수첩에 관련된 폐지 운동이 있을 때 오히려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이 PD 수첩 그 황우서에 관련돼서 MBC 뭐 폐쇄하라고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 얼마나 우리가 그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의 대표적인 전 단적인 예로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길게 우리 그 정말 정의를 찾는 기자 정신에 입각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예. 이 프로그램이 저는 그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정당과 소속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프로그램 앵커, 부서장, 데스크, 취재기자 등 4명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가 봤을 때 이거 형사 고소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현실 가능성은 없고 약간 뭐 재갈 물리겠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 국민의힘
이쪽 당은 항상 이래왔죠. 뭔가가 의원들이 어떤 내용이 공개가 되거나 혹은 어떤 취재가 이루어지면 소송 걸겠다. 너 고소.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관련된 뉴스가 유야무야 뭐 묻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똑같은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에는 또 이것이 또 유야무야 넘어갈 수 또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과연 먹힐 수 있을지 그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동네 양아치 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왜 그 있잖아. 예,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닌데 자행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해서 허위로 고소하고 돈 뜯어내는 행위 같은 그런 사람들 보는 느낌이에요.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해에 맞는 법을 개정하고 얼마 전까지도 박덕흠은 국토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덕흠은 건설업자야. 실제로 가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 건 갖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이따가 또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언론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보도를 해주면 이런 행위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MBC를 이제 고소한 거, 요거 하나. 명예훼손으로 소송 건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채널A 기자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야, 근데 이 사람들 논리가 이것도 동네 양아치 수준인데 그 백모 기자 있잖아요. 이동재 후배 기자라고 하는 백모 그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제보자 X가 취재 방해를 해서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저도 지금 그 기사 보고 몇 번 읽어봤는데 이게 어떤 논리로 이거를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이들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 뭐 잘 나와 있지만 검언유착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을 당했으니까 우리도 결국 피해자이고 강요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측인데 결국 어떻든 간에 뭐 전화해가지고 강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든 간 재판장도 속으로는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생각했겠지만 점잖하게 그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발언의 이면을 보면 결국 우리는 심부름꾼이었고 한동훈이 주도 세력인데 한동훈은 밖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 서 있으니 우리는 피해자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제보자 그런 X가 면에서는- 취재를 방해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정에서 버젓이 어떤 변호사 새끼가 만든 논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말로 나왔다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철면피 같은지 이거 양아치 투.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러 어디 들어갔어. 근데 주인이 저항하면서 내가 강도짓해서 그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6개월 있을 정도로 내가 상해를 입혔는데 나도 그 과정에서 내 손이 약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정황 과정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그렇지. 그런 논리지. 이 논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도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해 공갈당 같은 네, 느낌이에요. 어떤 이게. 논리도 없어서 그냥 이제는 본인들의 정당성, 그러니까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리는 위법 사유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대신에 피해자 쪽으로 변론 중심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유죄를 받더라도 형을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한 벌써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서 재판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낮을 것 같지가 않아. 이런 프레임이 오히려도 네.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요? 변론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걸 제외하면. 한마디로 자기는 나 죄 없어 죄 때문에 나 지금 뭐 엮인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취재를 들어갔고 처음에는 다 인정을 했었고 뭐 그렇게 뭐 편지도 썼고 뭐도 했고 하던 거 다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뭐 나는 그러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보자 X 때문에 뭐 기사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런 걸 다 중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다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럼 만약에 제보자 X가 없었으면 난 이 행동을 다 끝까지 이어 나갔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는 언론이 사실은 그때 그 녹취録이런 것들을 보면요. 검사장의 따까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하수인 같은 느낌이어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 지임 쪽에서는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쪽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 뭐 언론에 재갈을 불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들은 스트레이트를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송을 거는 이런 상황에 지금 채널A 같은 방송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대표적인 진영 언론이란 표현까지 좀 그렇고 그냥 쓰레기 종편 이런 느낌인데 이놈들이 검찰 입장에 서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어렵게 하는 그 공작에 참여해서 의도로 보면 총선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총선에 망하게 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언론사도 아닌 것들이 지금 자해공갈하고 있는 이런 느낌. 내가 제보자 엑스한테 처음 맞은 거야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방해했다고. 참 진짜. 그러니까 법세련은 오히려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들이 오히려 신라젠이 여야에 로비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여야 로비 장부를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함정에 빠졌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검찰 권력을 무기력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등등 검찰은 기존의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구조로 만들고 결국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의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발각돼서 지금 뭐 법정에 서 있는 거죠. 예.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